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신구 권력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원만한 정권 이양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을진데 신구 권력 양쪽 모두 다 그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 유력시돼졌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기울기가 기울었다는 거죠. 용산 집무실 광화문보다 보안 경호 2점. 이전 비용이 정부 청사로 이전했을 때보다 3분의 1으로 국민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쪽이 이제 국방부 청사 입구이고 이 앞이 연병장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장관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청사 안에 기자들의 기자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기자들 기자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더 쉽게 취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신구.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신구 선생님이 아니라 경향신문 3면입니다. 개맛은 몰라도 신구 권력이 으르렁거린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동 성격, 정권말 공기업 인사, MB 사면 놓고 틀어진 듯 경향신문 3가지 꼽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견, 모든 분야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이 회동 무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견이 있다고 회동을 무산시키는 게 상식적인가? 청와대는 왜 이 회동 자체를 무산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던 걸까요? 이면에서 취재되기로는 청와대는 그냥 덕담 정도 나누는 회동을 생각한 것 같고 당선인은 아무런 성과 없이 뭐하러 만나냐.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미묘한 회동과 회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토.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비토. 민주당 내에 최대 개파 그룹 86그룹 더미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정면으로 윤호중 사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야 비대위원장에 영이 쓸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민주당 내의 갈등,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도 윤호중 카드는 안 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거취. 중앙일보 6면 누구의 거취가 논의되고 있을까요? 바로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거취 표명하라.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이 건의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선관위가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비토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선관위가 준비했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할까요? 지난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도 선관위원장 본인은 거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는데 과연 초유의 사퇴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